저와 아내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인 만큼 술판이 벌어졌어요. 야, 마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술을 한 잔도 못해서요. 야, 임마. 쓰러지더라도 선배 잔은 받는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이 새끼가 진짜 분위기 못 맞추네. 바로 그때 아내가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저기요! 분위기 다 깨고 있는 건 선배님 같은데요? 뭐? 땅콩 먹으면 호흡곤란 오는 사람한테 땅콩버터 퍼먹이는 거랑 똑같은 짓이잖아요. 주세요. 제가 대신 마실게요. 그때가 바로 제가 아내에게 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선배가 따라주는 술을 모두 대신 마셨고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술자리가 끝나고 아내에게 초코우유를 사다 줬어요. 뭘 또 이런 걸 다 사오냐? 아까는 진짜 고마웠어.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 선배한테 찍힐까봐. 뭐가 무서워?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 같던데. 그리고 난 그 선배보다 너랑 훨씬 더 오래 볼 것 같은데? 그날 그 말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저희는 얼마 안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워낙 당차고 똑똑해서 어디서나 두각을 드러냈어요. 과제를 할 때도 아내가 있는 팀은 항상 1등이었죠. 무섭다고 말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언제나 빛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라 저는 사실 아내를 잡아둘 자신이 없었어요. 군입대를 앞둔 전 아내에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나도 엄청 바쁠 예정이거든? 내가 연락 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제대할 때 깜짝 놀라게 해줄게. 당시 아내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제대 날 저는 아내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말로만 듣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못해도 몇백만 원은 줬을 물건이었어요. 연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걸 줘? 너 군대 있는 동안 금융 자격증 준비했어. 나 신세계로 증권사 출근한 지 4개월 정도 됐어. 그동안 번 돈으로 산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하자고. 그건 예물이야. 왜? 싫어? 그럼 도로 주든가. 저는 대답 대신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제가 남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한 후 식을 올렸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에서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기들 중 1등으로 대리를 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니네 와이프 이번에 팀장 됐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내 동생도 거기 다니잖아. 차기 이몽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우리 마누라가 좀 잘 나가긴 하지. 그런데 너 괜찮냐? 뭐가? 와이프가 너무 잘 나가면 남자로서 좀 그렇잖아. 야 임마, 누가 그래?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마누라를 질투하고 앉아있냐? 나 그렇게 그릇 작은 놈 아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함께 일하는 남자 팀원들이었습니다. 아내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동료들과 자주 통화하기 일쑤였고 엄마 한 번 보고 자겠다며 기다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제 끝났네. 통화해주기 참 힘드네. 윤서, 방금 잠들었어. 엄마 얼굴 보고 잔다고 졸린 눈 비비면서 버티네야. 한 번 좀 쳐다봐 줄 순 없었어? 야근하다 온 사람한테 왜 또 트집이야.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거 아니잖아. 회사 전화 받느라고 못 본 거잖아. 일 얘기도 아니었잖아. 저희는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사실 아내는 팀원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이런 걸 굳이 말하면 역시 속 좁은 놈일 테지만 제 느낌으로는 조금 지나치게 좋았다고나 할까요? 이번엔 또 누구냐? 누가 퇴근한 후에 팀장한테 전화해서 잡담을 해? 야, 너도 회사 다니잖아. 사회생활을 그렇게 몰라? 다 팀워크 잘 굴러가라고 팀원들 비위 맞춰주는 거 아니야. 나라고 좋아서 애들 징징거리는 거 다 들어주는 거 같니? 정색을 한 아내 앞에서 응이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게 유치하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가 유치한 거였겠죠? 만약 아내의 팀원들이 전부 여자였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신경 안 썼을 테고요. 그렇게 한번 크게 빵 터진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과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학교 숙제하는데 백일 사진과 돌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윤서 백일이랑 돌 사진 어디 있어? 학교 숙제하는데 필요하대. 거실장 아래 내 옛날 핸드폰 있으니까 거기 봐봐. 그리고 나 오늘 늦어? 저는 아내의 옛날 핸드폰을 찾아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내는 그때 왜 제 손으로 그 핸드폰을 열어보게 했는지. 거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히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반차를 내고 오후부터 아내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걸음으로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한 남자가 아내를 누나라고 부르며 반겼습니다. 그 남자는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아내의 팀원 중 하나인 강대리였습니다. 아내가 대리 시절 부사수로 받았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술을 마시며 자정이 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핏 들으니 내일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전 저는 영화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아내와 강대리를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건 영화관에서 마주친 그 순간뿐이었어요.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연차 쓴 거 말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한 척한 건 미안. 근데 솔직히 당신도 오늘 나 몰래 휴가 쓴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야? 너 강대리랑 얼마나 됐어? 진짜 또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래? 강대리는 그냥 오피스 허즈밴드 같은 거야. 직장 동료라고. 넌 그냥 직장 동료랑 못 맞대고 술 먹냐? 휴가 내고 단둘이 영화 보고? 영화가 뭐 대수라고 그래? 넌 친구랑 영화 안 봐? 내가 걔랑 자기를 했니 뭘 했니? 이런 게 뭐 외도라도 되는 거 같아? 촌스럽게 굴지 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거 아니니까 우리.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아내와 강대리는 강대리가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관계를 유지해온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강대리를 안 만나겠다고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같은 직장, 같은 팀인 애를 어떻게 안 만나? 회사 때려칠까? 말했잖아. 걘 그냥 직장 내의 관계라니까? 네가 우릴 그렇게 이상하게 볼수록 난 너한테서 정이 뚝뚝 떨어져. 아내는 강대리와 자신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외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이혼 소송 문의를 해왔고 말을 조리 있게 할 자신이 없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메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은 차분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해요. 육체적 관계도 없었고 그냥 직장 내 친한 동료라고 이혼 이야기도 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거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할 거라며. 아내는 똑부러지는 사람이라서 아마 대비를 잘했을 것 같아요. 옛날 핸드폰에도 명확한 증거 같은 건 없더라고요. 이래도 이혼이 될까요? 자세한 건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팀장이고 상대방은 제 부하 직원이자 업무상 파트너입니다. 성별이 하필 여자와 남자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너무 구시대적 관점 아닌가요? 하지만 단순한 업무상의 파트너에게 지금 우리 이 마음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선을 지키자와 같은 말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소중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럼 선을 지키자는 건 뭡니까? 그 외에도 아내분은 이 남자 동료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주기적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무려 3년 이상 지속해왔어요. 아니, 저기도 진짜 답답하네. 다들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저도 다 찾아봤어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하지만 회사 동료랑 술 먹고 영화 보는 게 부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부정행위가 꼭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도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배우자 몰래 특정한 남성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수년간 유지해왔다는 것은 아내분이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많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또한 재산 분할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6대4로 판결났으며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